네, 국내 이슈 체크인 한양증권 권충현 과장과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권충현 과장과 어떤 내용들 우리가 얘기를 나눠볼지 이슈부터 먼저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네, 오늘의 이슈는 국내 증시 패닉 돌파구는 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패닉이었습니다. 사실 유가가 지난주 금요일에 이제 가장 또 저점을 또 뚫고 내려갔던 부분도 악재는 악재였습니다만, 글쎄요, 지금 바이오 제약주에서 코스닥에서 완전히 좀 무너져 내렸다는 게 나스닥을 좀 그대로 따라가는 듯한 그런 모습이 보여줬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뭐랄까요, 전체적으로 글로벌 증시의 어떤 모멘텀과 같이 따라간다는 흐름이 사실 좀 많이 불안하는 모습을 더해줬어요. 네, 앵커님이 정확히 좀 봐주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동안 가장 잘 버텨왔던 한국 증시라고 좀 어느 정도 자부심이 좀 있었던 증시였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한 3천억 정도 매도를 하면서 한 26포인트 하락하였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그럭저럭 좀 이해할 만했습니다만 코스닥 같은 경우는 4년 6개월 만에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을 하면서 20분간 거래가 정지가 되는 그런 모습까지 좀 보여줬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바이오라든지 화장품 쪽에서 중국 관련주가 좀 폭락세를 좀 연출을 했고요. 일단은 그 뒷 배경에는 일본 증시, 글로벌 증시의 하락과 또 유가 추가 하락으로 인한 투자 심리가 좀 냉각이 되었고요. 그리고 한국 사드 배치 협의로 인해서 중국 정부의 경제 보복의 가능성이 좀 어느 정도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굉장히 좀 복합적인 악재들이 굉장히 크게 좀 도출이 되면서 굉장히 좀 큰 폭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장 막판에 낙폭을 좀 축소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6%대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오전장에 빠진 것에 비해서는 굉장히 좀 역부족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지난주 내내 투자 심리 정말 좋지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증시에 대한 어떤 면역력도 급격하게 좀 무너진 모습을 보였던 게 아닐까 싶은데요. 그렇다면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금요일장의 어떤 뉴욕과 유럽 증시는 분위기가 상당히 또 좋아지는 모습이었었잖아요. 바로 개선하는 모습이었었는데 이런 부분들 증시의 호재성 재료로 잘 읽혀질 수 있을지 반영 여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고 아직까지는 모든 것이 다 풀렸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일단은 금요일 같은 경우는 한국 시장 마감 후에 유럽 시장과 미국 시장이 큰 폭으로 좀 반등을 했습니다. 일단은 유가가 크게 반등을 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오페크 감산이 합의 기대감이 좀 도른다라는 뉴스가 좀 나오면서 유가가 좀 반등을 했습니다. 12% 정도 반등을 했는데요. 이 반등 수준은 2009년 이후에 최대 상승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유가가 쇼커버링이 좀 많이 나왔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UAE 쪽에서 감산 준비 발언 등이 또 나와주면서 굉장히 좀 타이밍 좋게 유가에 좀 호재로 작용을 하면서 좀 시장이 크게 반등을 했습니다. 더군다나 도이치뱅크 얘기도 좀 나왔었습니다. 코코 펀드 쪽에서 이제는 이자를 줄 수 없는 능력까지 됐다라는 어느 정도 좀 루머성 뉴스가 좀 나오면서 루머가 나왔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도이치뱅크는 오히려 채권을 재매입까지 하겠다는 자신감을 좀 보여주면서 은행주들 좀 반등이 나오면서 시장이 좀 반등을 하지 않았나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독일을 포함한 유럽 증시하고 나스닥 앞으로 1년간 경기 침체 가능성에 대한 거의 어떻게 봤을 때는 거의 모든 부분을 좀 선반영을 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들은 좀 어느 정도 해소가 된 게 아니겠는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이제 지정학적인 국면들도 좀 여러 가지 우리 증시에 좀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일단은 중국과 우리나라 그리고 이제 북한과 미국 요 사이에서의 어떤 역학 관계도 좀 상당히 좀 중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네, 맞습니다. 끝까지 풀리지 않는 숙제가 될 것이라고 좀 생각을 했습니다만 금요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안 좋게 좀 돌아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일단은 한국에서 사드 배치로 인해서 중국 정부의 반응이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중국 같은 경우는 충분히 경제 보복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현재 대중국 수출이 25% 이상을 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움직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금 현재 압박을 계속해서 넣고 있기 때문에 미국과 한국에서 압박을 넣고 있기 때문에 돌발 행동에 대한 가능성도 어느 정도 염두해둬야 되는 부분이 아니겠는가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대부분 리스크는 어떻게 봤을 때는 저희가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해서 좀 뉴스를 좀 모니터링 하셔야 되지 않겠는가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경제보복 결정이 중국에서도 쉽지는 않을 것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FTA라든지
라든지 또는 뭐 관련 사안들이 굉장히 좀 복잡하게 얽혀져 있기 때문에 뭐 오늘 내일 갑자기 뭐 보복성 정책을 내놓는다 뭐 이렇게 보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뭐 심리적으로 어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두려움에 떠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졌고 그 부분이 좀 추가적으로 지속될 가능성도 높다라고 좀 생각은 되고 있습니다. 네, 지정학적 리스크는 계속해서 좀 잠재적인 리스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주 전략과 함께 좀 예상을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이번 주에 이제 중국 개장하고요. 오늘 중국 수출 지표도 함께 발표가 됩니다. 이런 부분도 어떻게 예상하고 계세요? 네, 일단은 뭐 춘절 이후에 중국 시장이 첫날 좀 오픈을 하는, 말씀하신 대로 오픈을 합니다. 그동안 글로벌 증시가 굉장히 큰 폭으로 좀 하락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반영해서 좀 하락세로 시작을 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뭐 한국 시장 같은 경우는 벌써 좀 선반영이 됐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 때문에 좀 파신 분들도 많을지 않겠는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매니저들을 비롯한 외국인들도 만약에 월요일날 뭐 중국장이 열린다면은 또 하락할 것이기 때문에 월요일날 오히려 좀 매수세가 좀 주춤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 부분 때문에 뭐 추가적인 큰 폭의 하락은 나오진 않겠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대로 1800포인트를 깨기는 힘들 것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600포인트 웬만해서는 깨기 힘들 거라 했는데 어제 금요일 날 장중에 좀 깨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이 부분은 좀 심리적인 부분이 크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좀 이성적인 판단을 봤을 때는 600포인트가 바닥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좀 매수를 하셔도 되겠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만약에 시장에 반등이 나온다면은 가장 일본은 오른 제약주라든지 화장품 쪽, 중국 관련주 쪽에서 반등이 가장 크게 나오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제약 쪽에서도 이제 반등에 좀 어떤 기대감도 가지고 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또 한 가지 좀 우려가 되는 부분들이 그래요. 기술적 반등은 한번 좀 올 수 있지 않겠냐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제 우리 시장에서는 또 어떻게 보면 이제 대주주 어떤 과세 요건 강화 이런 부분도 또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좀 제약 바이오 반등 또 한계는 있지 않을까 또 이런 생각도 가져가 보는데 어떻습니까? 네, 일단 뭐 3월 달까지는 수급상이 그렇게 좋지는 못할 것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뭐 기업들의 내용들로만 봤을 때는 계속해서 좀 어느 정도 호재성 좀 이벤트가 많이 나오지 않겠는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월 이후 물론 2월, 3월까지 또 그 전에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때까지는 좀 회사들이 좀 참지 않겠는가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라이센스 아웃이라든지 이런 계약건들이 뭐 3, 4월 이후에 나와준다면은 올 한 해도 제약바이오 쪽에서 굉장히 좀 핫한 모멘텀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월까지는 좀 주춤하겠지만 그 이후 상황은 괜찮아질 것으로 전망이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까지 우리가 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오늘장 전략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이슈 체크인 한양증권 권충현 과장과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네, 고맙습니다.